귀의 속 취파. 글래디에이터 2와 공화정의 추억, 스브스 프리미엄 귀의 속 취파, SBS 이주영 눈설위원의 시네멘터리 취재 파일 칼럼입니다. 리들리 스콧이야말로 할리우드의 카이사르급 감독입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애플 컴퓨터 광고 1984를 만든 전설적인 CF 감독이기도 하지만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넬마와 루이스, 글래디에이터, 블랙호크다운, 마션 등 SF와 역사, 액션, 전쟁 등 다양한 장르에서 레퍼런스급 영화를 만들어 온 거장입니다. 지난 2000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던 글래디에이터의 속편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했습니다. 60대 중반이었던 감독은 이제 80대 후반에 이르렀고 막시무스가 죽은 뒤 영화 속의 시간도 딱 그만큼 흘렀습니다. 글래디에이터 2는 러셀 크로우가 연기했던 막시무스와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콤마두스 황제가 죽은 뒤 20여 년이 지난 시점 로마 제국의 21대 황제 카라칼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고전학자이자 고대 로마 전문가인 메리 비어드의 베스트셀러 로마는 왜 위대해졌는가도 바로 그 시점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것은 로마에서 왔다. 현대의 제국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는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어로 상원은 세니트인데 이 단어도 로마의 원로원인 세나투스에서 왔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은 로마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달 이름도 로마 시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7월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줄라이, 8월은 그의 조카이자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오거스트가 됐습니다. 1년을 365일로 정한 것도 카이사르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다라는 뜻의 은유로 쓰는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은유 역시 로마가 기원입니다. 기원전 49년 알프스 이북의 갈리아 지방에 주둔하던 카이사르가 그의 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북쪽 국경을 상징하는 루비콘 강을 넘어 로마로 진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카이사르가 이렇게 말했다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나라의 영문 국호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리퍼블릭도 공적인 것 또는 공무를 뜻하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에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공화국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공화국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글래디에이터 1편에서 수레에 실려 로마로 압송되는 전직 로마 북부군 총사령관이자 펠릭스 군단의 군단장이었으며 진정한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충복이었던 그러나 현직은 노예 검투사인 막시무스의 상처 입은 어깨에는 기호처럼 보이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습니다. SPQR. SPQR은 세나투스, 포플루스, 쿠에, 로마누스의 약자로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글자를 딴 말 가운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어로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며 고대 로마에서 국호와 다름없이 쓰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탈리아 로마시의 맨홀 뚜껑과 쓰레기통 등에 표기돼 있고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 A 팀인 AS 로마가 2016-17 시즌과 23-24 시즌에 유니폼 앞면에 SPQR을 새기고 나온 바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2는 1편에서 폭군 콤모두스 황제와 막시무스의 결투를 지켜봤던 어린 루시우스가 로마를 떠나 아프리카 누미디아에서 장성했지만 결국엔 다시 전쟁 노예로 잡혀와 로마의 콜로세움에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편이 나온 지 언 24년이 됐죠. 반지의 제왕과 아바타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그동안 특수효과에도 많은 발달이 있었던 만큼 서기 200년경에 로마와 콜로세움 검투 시합의 모습이 훨씬 실감나게 그려집니다. 코뿔소를 탄 검투사, 포악한 개코 원숭이와의 혈투, 콜로세움을 대형 수조로 만든 해전 등은
전편보다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1편에서는 초반에라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5현제 시대의 마지막 성군의 언행을 볼 수 있지만 2편에서는 콤모두스와 맞먹는 폭군인 게타 카라칼라 공동 황제의 폭정과 폐악질이 영화 내내 계속됩니다. 누미디아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카시오스 장군은 이런 황제들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황제가 승장인 자신을 위해 검투 시합을 열어주겠다고 하자 아카시우스 장군은 자기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을 위해 싸운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사양합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황제는 칼을 집어던지며 격노합니다. 아카시우스 장군의 아내이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딸인 루실라 공주도 황제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루실라 공주와 아카시우스 장군은 원로원과 손잡고 반정을 꾀합니다. 루실라 공주로 나오는 코니 닐스는 1편과 2편을 잇는 유일한 주연급 배우입니다. 노예 검투사들의 주인이자 야심가인 마크리누스는 눈치가 빠른 인물입니다.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원로원에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과 나무 조연상을 둘 다 차지한 바 있는 덴젤 워싱턴이 연기한 마크리누스는 이 영화의 후반부를 장악해 갑니다. 마크리누스가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라며 원로원 의원들을 겁박하는 장면, 황제의 환심을 사서 마침내 로마의 집정관에 오르는 장면 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대 로마 최고위 관직이었던 집정관은 대대로 2명이었고 임기도 1년에 불과했습니다. 메리 비어드의 책 로마는 왜 위대해졌는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정관들은 한 쌍을 이루어 직책을 분담했다. 공화정 정부의 2가지 중요한 원칙은 관직 보유는 언제나 한시적이어야 하고 단기간 한 사람이 통치권을 장악해야 하는 비상시를 제외하면 권력은 언제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화에서 카라칼라 황제는 제2집정관에 노예 검투사들의 주인인 마크리누스를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제1집정관에는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원로원 의원들은 물론 마크리누스마저 경악하게도 그것은 바로 황제 자신이 늘 데리고 다니는 애완 원숭이 돈두스입니다. 영화적 허구지만 이는 명백히 로마 공화정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원로원 의원들은 돈두스 만세, 마크리누스 만세를 외칠 뿐입니다. 글래디에이터 1편이나 2편 모두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허구입니다. 주인공 막시무스나 루시우스는 아예 실존 인물이 아니고 황제들이나 공주, 마크리누스 같은 주요 실존 인물들도 실제 역사와 다르게 그려진 부분이 많아서 이 글에서 일일이 짚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점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볼만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생각해 볼 만한 엔터테인먼트가 되기도 합니다. 메리 비어드는 로마는 왜 위대해졌는가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는 중요하다. 로마를 외면하는 일은 단순히 먼 과거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로마는 여전히 고급한 이론부터 저급한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로마는 여전히 서양의 문화와 정치, 우리가 글을 쓰고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떠받치고 있다. 원로원 의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 사인에 불과한 이들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요? 공적인 언어와 관계로 처리돼야 마땅한 공적인 일, 레스 푸블리카에서 사적 언어와 관계, 조아림과 아부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조롱당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들도 공의에 몇 달째 공화정을 우려하고 있고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로마 수사학에 가깝다고 느낀 건 지난 13일 경희대 교수와 연구자 226명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는 매일 신뢰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지의 첩경이라 말하지 못한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여기까지 SBS 이주영 논설위원의 시네멘터리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앱을 다운받으시면 유익한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